자, 오늘은 생물 다양성과 분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생물 다양성과 변이, 생물 다양성,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뜻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다음에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생태계의 다양함. 두 번째, 생물 종류의 다양함. 세 번째,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봅시다. 생물 다양성에는요, 생태계 다양성, 생물 종류 다양성, 특징의 다양성 세 가지가 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생물 종류 다양성에 생물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생물 다양성 안에 생물 종류의 다양성이 있는 거야. 생태계의 다양함, 지구에는 숲, 습지, 초원, 갯벌, 바다, 사막 등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 생물 종류의 다양함, 하나의 생태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토끼, 뱀, 새 등등이 살고 있죠. 다음,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도 생김새, 크기, 색깔 등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무당벌레 등껍질의 무늬 모양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같은 종류 생물 사이에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 생태계, 생물이 일정한 장소에서 빛, 온도 등과 같은 환경 및 다른 생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체계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각 생태계마다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르고요. 생물의 종류에 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태계마다 생물 다양성이 다르게 됩니다. 자, 변이는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 나타나는 특징이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 머리카락이 한 사람은 노란색이고 또 한 사람은 검은색이고 또 한 사람은 흰색이다. 그러면 같은 종에서 자, 머리카락 색깔이 다 틀리죠. 이게 바로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 바지락 껍데기의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코스모스 꽃 색깔이 여러 가지고요. 고양이 털무늬가 조금씩 다르고요.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르다. 이게 변이다.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져요. 생물이 다양한 것은 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황금색 모래해변에 황금색 조개가 있었어. 그리고 검은색 조개가 있었어. 그러면 검은색 조개는 눈에 잘 보이니까 많이 잡혀먹겠지? 그러면 얘가 환경에 적합한 거야. 그런데 검은색 모래가 있었어. 근데 여기 흰색 조개와 검은색 조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검은색 조개는 잘 안 보이는데 흰색 조개는 잘 보이니까 잘 잡혀 먹혀. 그러면 검은색 조개가 검은색 모래를 만났을 때는 얘가 환경에 더 적합한 거다. 변이와 생물의 생존, 초록색 풀이에요, 풀. 초록색 풀이 많은 곳과 갈색 나뭇가지가 많은 곳에서 각각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변이는 서로 다릅니다. 초록색 풀이 있어요. 그러면 껍데기가 초록색인 놈은 잘 눈에 안 띄지만 껍데기가 검은색인 놈은 눈에 잘 띄어서 죽을 겁니다. 잡혀 먹힐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껍데기를 가진 놈이 더 유리해집니다. 반면에 갈색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갈색 나뭇가지에 갈색인 놈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여기 초록색인 놈은 눈에 잘 띄니까 맨날 잡혀 먹혀. 그래서 갈색 나뭇가지에는 갈색이 띈 놈이 더 생존에 유리합니다. 변이가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생물이 있어서 멸종할 위험이 낮아요. 만일에 초록색 나무 이파리가 있는데 여기에 다 초록색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나무 이파리가 다 갈색이 됐어. 그러면 이 초록색인 놈은 다 잡혀 먹힌단 말이지. 그래서 다양한 변이가 있는 놈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 환경과 변이,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의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이의 차이가 점점 커질 수 있어요. 올드필드쥐의 털 색깔 변이, 밝은색 모래가 많은 곳에서 사는 올드필드쥐, 털 색깔이 밝은색이고요. 어두운색 흙이 많은 곳에서 사는 올드필드쥐는 털 색깔이 어두운색이다. 털 색깔이 주변과 비슷하면 올드필드쥐를 잡아먹는 생물의 눈에 띄지 않아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드필드쥐는 대부분 주변과 털 색깔이 비슷해졌습니다. 올드필드쥐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 색깔의 쥐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밝은색 모래가 있는 쪽에서는요, 검은색이 많이 잡혀 먹히니까 밝은색 쥐가 많은 거고요. 자, 어두운색 모래가 있는 곳에서는요, 밝은색이 잘 보이니까 많이 잡혀 먹히고 어두운 색은 잘 안 보이니까 잘 살았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이 중에 환경에 적합한 게 생존했다.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는 귀가 작고 몸집이 커요. 원래 몸집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훨씬.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고요. 말단부위가 작아서 동상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말단부위가 작습니다. 더운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는 귀가 크고 몸집이 작아요. 귀가 크니까요, 쉽게 열 발산을 해서 체온을 잘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몸의 열을 잘 방출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몸집이 작을수록 먹이가 부족한 생존 환경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잘 적응한 것이다. 사막여우는.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생김새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온도에 적응한 결과다. 이거는 온도에 적응한 거야.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생물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이 다양해진다.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었습니다. 부리의 모양과 크기에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 무리가 있었어. 그 무리에서 환경 적응에 알맞은 변이를 가진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깁니다. 새 무리의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는데 이 섬에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는 게 유리했던 거야.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 원래 종류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새가 다른 새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될 수 있어요. 자,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합쳐서 생물 다양성을 합니다. 생태계의 건강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요. 변이, 유전자 변이와 환경 변이로 구분하는데요. 진화에서 말하는 변이는요, 일반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뜻합니다. 유전자 변이는 유성 생식 과정,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다른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전자 조합과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에 의해 나타납니다. 이건 자손에게 전달돼요. 자, 검은색 머리 유전자와 검은색 머리 유전자를 주면 자손이 검은색 머리가 됩니다. 자, 금발 유전자를 주면 자손이 금발이 돼요. 이렇게 자손에게 전해지는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형질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는요, 자손에게 전달돼요. 환경 변이, 기후, 음식, 다른 생물의 행동과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나타납니다. 이건 자손에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한쪽 팔이 입덧이만큼 커진 거야. 근데 자손을 낳았을 때 얘가 태어나자마자 한쪽 팔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나? 아니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후천적 환경 변이는요, 유전되지 않는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 먹의 종류가 다른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마다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고 있어요. 씨앗이 많은 섬에 사는 핀치는요, 부리가 크고 튼튼합니다. 씨앗을 잘 부술 수 있도록요.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사는 핀치는요, 부리가 선인장 가시보다 길어요. 그래서 선인장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부리가 더 길기 때문에 이 안에 열매를 쏙쏙 빼먹을 수 있습니다. 곤충이 많은 섬에 사는 핀치는요, 부리가 자꾸 가냘퍼요. 곤충들 쉽게 쪼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올드필드 쥐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변이이지만 갈라파고스제도 여러 섬에 살고 있는 핀치에서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것은 변이가 아닙니다. 종류가 다른 생물의 차이는 변이가 아니다. 이건 다른 종이 됐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다. 다음, 생물의 분류. 일정 기준에 따라 생물을 비슷한 종류의 무리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생물 분류라고 합니다.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합니다. 고유의 특징. 종,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고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봅시다. 자, 사람이 결혼을 해서요, 아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자연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또 알을 낳을 수 있으면 이건 같은 종입니다. 요 부분은 같은 종류예요. 자, 말의 암컷과 당나귀 수컷을 교배시켰을 때 자, 노새라는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노새는 자연 상태에서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새끼 못 낳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모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란 뜻이에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만 같은 종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해서 얘가 태어났을 때 얘가 번식 능력이 있어야 같은 종이고요. 이렇게 말과 당나귀 같이 새끼를 낳는데 얘가 번식 능력이 없으면 이건 같은 종이 아니다. 말과 당나귀가 서로 다른 종인 까닭. 말과 당나귀는 생김새가 비슷하고 짝짓기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손인 노새가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다. 생물의 분류 단계. 자, 종보다 더 큰 범주가 속이고요. 그 다음에 과목, 강문, 개. 그러니까 개가 제일 큰 범주고요. 그 안에 문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가 있고, 그 다음에 속이 있고, 이 속 안에 여러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들이 모이면 속이 되고요. 속들이 모이면 과가 되고요. 과들이 모이면 목이 되고요. 목들을 모아놓으면 강이 되고요. 강들을 모으면 문이 되고요. 문들을 모아놓으면 개가 됩니다. 다시. 자, 종이 모이면 속이 돼요. 여러 종이 모여서 속을 이룬다. 여러 속이 모여 과를 이룬다. 과가 모이면 목이 된다. 목이 모이면 강이 된다. 자, 강이 모이면 문이 된다. 문이 모이면 개가 된다. 개가 가장 큰 범주다. 고양이의 분류 단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양이 종은 고양이 속이고요. 고양이과의 시궁목의 포유강의 척삭 동물문의 동물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동물계의 큰 범주 안에 척삭 동물문이 있는데 이 안에 고양이 종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포유강에 해당되고요. 시궁목, 고양이과, 고양이속, 고양이종에 해당된다. 다음, 같은 종인 것과 아닌 것. 불테리어와 불도그 사이에서 태어난 보스턴 테리어는 번식 능력이 있어요. 자,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다. 그러면 둘은 같은 종이다. 숫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라이거는 번식 능력이 없어요. 자손이 번식 능력이 없다. 그러면 부모는 같은 종이 아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다른 종이다. 생물을 분류하는 까닭,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 이걸 다른 말로 유연관계라고 합니다. 유연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수많은 종류의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서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류 단위와 생물 사이의 관계. 작은 분류 단위에 같이 속해 있을수록 가까운 관계야. 고양이, 개, 사자의 관계. 고양이, 사자, 개는 식육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와 사자가 같은 과에 들어가 있고요. 자, 고양이 속에는 고양이만 있어요. 고양이와 사자는 같은 과에 속하고요. 고양이와 개는 다른 과야. 그러니까 고양이는 개보다 사자와 더 가까운 관계다. 같은 과에 속했다. 더 하위 단계에 같이 있다. 그러면 더 가까운 관계다. 다음 생물 5개,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생물을 5개의 계로 분류합니다. 생물을 계 수준에서 분류할 때 핵막이나 세포벽의 유무, 세포수, 광합성 여부, 기관의 발달 정도 등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됩니다. 원핵 생물계, 세포에 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상합시다. I want to 핵, I want to 핵. 핵이 없으니까 핵을 원하는 거죠. 핵 없습니다. 원핵 생물계. 자, 몸이 한 개의 세포고요.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 살기도 합니다. 세포벽이 있고요. 대부분 광합성 못합니다. 염주말처럼 광합성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대장균, 폐령균, 충치균, 젖산균, 염주말, 포도상구균, 균은 다 원핵 생물계예요. 원생 생물계, 세포에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거고요.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지만 다세포 생물도 있습니다.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단세포 생물로는 집신벌레, 아메바, 다세포 생물로는 미역, 김, 다시마가 있습니다. 균계, 세포에 핵이 있고요. 운동성이 없고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버섯이나 곰팡이의 몸은 실 모양의 균사가 얽힌 구조고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고요. 대부분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게 됩니다. 느타리 버섯, 표고버섯, 가는줄기, 뿌리곰팡이, 푸른곰팡이, 효모 등이 있어요. 식물계는 세포에 핵이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이고요. 세포에 세포벽이 있어요.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듭니다. 대부분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대부분 육지 생활합니다. 우산이끼, 새뜨기, 고사리, 해바라기, 소나무, 진달래 등이 식물계에 해당됩니다. 다음 동물계, 세포에 핵이 있고요. 다세포 생물입니다.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에 세포벽이 없어요. 운동성이 있고요.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습니다. 대부분 몸에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요. 기관, 해파리, 지렁이, 달팽이, 나비, 불가사리, 말 등이 다 동물계에 속합니다. 5개에 속하는 생물예, 대장균, 균은 아이원추 핵, 원핵 생물계, 핵이 없습니다. 집신벌레, 원생 생물계, 표고버섯, 균계, 해바라기, 식물계, 달팽이는 동물계다. 5개의 특징 정리.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고요. 세포벽이 있고요. 단세포 생물입니다. 원생 생물계는 핵이 있어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요. 아이원추 핵만 핵이 없고요. 나머지는 다 핵이 있습니다. 원생, 균계, 식물계, 동물계. 다음, 자, 원핵 생물계는 세포벽이 있고요. 균계도 있고요. 식물계도 있는데 동물계만 없습니다. 동물계는 세포벽이 없다. 다음 광합성. 균계 안 하고요. 동물계 안 하고요. 얘네는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고 식물계만 다 합니다.
잘 기억해 놓고요. 세포수, 원액, 단세포, 원생은 단세포, 다세포. 자, 균계는 대부분 다세포. 자, 식물계, 동물계는 다세포. 유일하게 단세포만 있는 놈은 원핵 생물계. 단세포, 다세포 다 해당되는 놈은 원생 균계. 다음, 개 수준의 생물 분류. 핵이 없는 놈은 원핵 생물계. 아이원추 핵. 핵이 없으니까 아이원추 핵. 나머지 핵 있는 거 원생,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 자, 얘네들은 핵이 있다. 세포벽의 유무에 따른 생물 분류. 세포벽이 있는 생물, 원핵 생물계, 균계, 식물계. 세포벽이 없는 거, 동물만 없다. 원생 생물계는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생물도 있다. 원핵 생물계의 세포벽 성분은 펩티도글리칸, 균계의 세포벽 성분은 키틴, 식물계 세포벽 성분은 셀룰로스입니다. 이렇게 세포벽이 서로 다르다.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의 세포구조,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과 핵이 없으며 유전 물질인 DNA가 세포질에 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원핵 세포는 이렇게 작고요, 진핵 세포는 굉장히 큽니다.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태어났고요. 자, 진핵 세포는 핵이 크고요. 핵이 있고, 다음 세포질이 있고,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들이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면에, 자, 아이원추 핵, 원핵 생물은요, 핵 없고요. DNA가 세포질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세포가 굉장히 작아요. 균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원생 생물계와 광합성. 원생 생물계에는 먹이를 먹는 생물도 있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미역, 김, 다시마 다 원생인데요.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버섯의 균사. 버섯의 몸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균사는 세포벽이 있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균사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게 바로 버섯이다. 참고로 삼역입니다. 삼역. 6개 분류체계가 있어요. 세균역, 고균역, 진핵생물역. 진정세균계가 세균역에 해당되고요. 고균계가 고균역에. 그 다음에 진핵생물역에는요, 균계, 식물계, 동물계, 원생생물계가 포함됩니다. 이건 참고만 해두세요. 외우지 마세요. 다음 식물의 분류. 선태식물, 우산이끼, 양치식물, 새뜨기 고사리, 종자식물, 소나무 진달래 등이 있습니다. 다시 선태식물은 잎이나 뿌리와 같은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관다발이 없으며 포자로 번식합니다. 양치식물은요, 뿌리, 줄기, 잎의 구별이 뚜렷하고 관다발이 있으며 포자로 번식합니다. 종자식물, 뿌리, 줄기, 잎의 구별이 뚜렷하고 관다발이 있으며 종자로 번식하고요. 종자식물은 씨방 유무에 따라 겉씨식물, 그 다음에 속씨식물로 분류합니다. 자, 요 씨방 안에 밑씨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속씨식물. 자, 씨방 밖으로 밑씨가 이렇게 튀어나온 놈을 겉씨식물이라고 합니다. 겉씨식물의 대표적인 예는 소나무, 속씨식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진달래가 있습니다. 동물의 분류, 해면동물, 자포동물, 해파리에 해당되고요. 편형동물은 플라나리아, 연체동물, 달팽이, 환영동물, 지렁이, 선형동물, 예쁜 꼬마 선충, 절지동물, 나비, 극피동물, 불가사리, 적삭동물, 말, 이렇게 동물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참고만 해두세요. 다음, 개 수준에서의 생물 분류. 그림은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생물을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의 5개로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에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있는가? 아닌 놈 누구죠? 그쵸? 아이원추 핵, 원핵 생물계만 핵막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같네요. 몸이 균사로 되어 있는가? 아, 그러면 예, 균계만 균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이쪽으로 왔겠네요. 그럼 기관이 있는가? 아니요. 기관이 없는 놈은 원생 생물계. 기관이 있는데요. 광합성을 하는가? 얘가 식물계.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놈
동물계. 자, 다시 정리해보면요. 핵막이 있고 균사가 없고 기관은 있고 광합성을 하면 식물계. 핵막이 있고 균사 없고 그 다음에 기관은 있는데 광합성 안 하면 동물계. 핵막은 있고 균사는 없고 기관이 없는 애 원생. 애초에 핵막부터 없다 원핵 I 원추핵 이렇게 됩니다. 다음 소나무, 개미, 장미, 염주말, 미역, 표고버섯, 참새, 집신벌레의 특징을 확인하여 위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합니다. 자, 소나무는 핵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 세포수 많고 다세포고 광합성 하고요. 기관 발달돼 있고. 자, 개미는 핵막이 있고 세포벽이 없고 다세포 생물이고요. 동물이기 때문에 세포막만 있습니다. 광합성 안 하고요. 장미는 핵막이 있고 식물이죠. 세포벽이 있습니다.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 합니다. 식물이니까. 염주말은 핵막이 없습니다. 세포벽 있고요. 단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을 한다. 미역은요. 핵막 있고요. 세포벽 있고 다세포고 광합성 한다. 바닷속에 살면서 기관이 발달하지 못했다. 표고버섯은 핵막 있고 세포벽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 안 하고 몸이 균사로 되어 있고 운동성이 없다. 참새는요. 핵막이 있고 세포벽 없습니다. 동물이니까 세포가 없죠. 다세포고요. 당연히 광합성 안 합니다. 곤충, 씨앗 등을 먹고 살며 기관이 발달해요. 자, 집신벌레는요. 집신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모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털처럼 달려있는 놈이 움직이면서 운동성이 있어요. 핵막이 있고요. 세포벽 없고 단세포 생물이고요. 광합성 안 합니다. 하천, 연못 등에서 생활하고요. 자, 정리하면요. 원핵 생물계 I 원추핵 염주말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원생 생물계는 미역, 집신벌레, 균계는 표고버섯, 식물계는 소나무, 장미, 동물계는 개미, 참새. 생물은 핵막으로 구분된 핵의 유무, 세포벽의 유무, 세포수, 광합성 여부에 따라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포에 핵막으로 구분된 핵이 없는 생물은 원핵 생물계로 분류한다. 다음, 생물 다양성이 큰 기준. 생물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함,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함,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 이것이 생물 다양성을 결정한다.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한 생태계 안에서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고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생태계의 다양함, 지구에는 숲, 사막, 습지, 갯벌, 바다 등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생태계 종류에 따라 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으므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의 종류가 많아져서 생물 다양성이 커진다. 사막에는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다.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함, 한 생태계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한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보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A란 종, B란 종, C란 종이 있는데 얘가 10마리고 얘가 2마리, 1마리야.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요. A란 놈이 2마리, 여기가 3마리 이렇게 고르게 분포돼 있을 때 생물 다양성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A, B, C, D, E, F 이렇게 생물 종이 더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더 큰 거예요. 한 종류의 식물로 이루어진 밭보다 많은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하는 아마존강 유역의 생물 다양성이 더 큽니다.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이라도 크기나 생김새와 같은 특징이 다양하며 이러한 특징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
자, 사람이 있는데 키 큰 사람, 중간 사람, 작은 사람, 아주 작은 사람 이렇게 다양하면요. 이건 자, 같은 종류의 생물사에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한 겁니다. 그러면 먹이가 많을 때는 얘가 유리해요. 기초 대상이 크기 때문에 먹이가 적을 때는 얘가 유리해요. 그러면 먹이가 적은 쪽에서는요. 얘가 잘 생존할 거고요. 먹이가 많은 지역에서는 얘가 잘 생존해서 멸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족들이 있어야 돼요. 같은 종 안에. 같은 종류의 생물사에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하면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도 살아남는 생물이 있어서 멸종할 위험이 낮아집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럼퍼라는 한 종류의 감자만 재배했는데 감자 역병이 발생해서 럼퍼 감자가 모두 사라졌어.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자의 감자를 심어서 하나가 병 걸려서 죽더라도 다른 감자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두 지역의 생물 다양성 비교.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고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겁니다. 자, 가 지역 생태계를 보면요. 세모, 별, 직사각형, 정사각형, 동그라미 5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자, 이쪽은요. 똑같이 10그루인데요. 4종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역, 나지역 생물수는 10그루로 같지만 가지역은 5종류가 있고요. 여러 종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2개. 자, 요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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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세모가 많죠. 자, 그래서 나지역은 한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생물 다양성. 가가 나보다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에는 나보다 일단 생물의 종류가 많고요.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크다.